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약 3%가 빠진 상황입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트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투자하기 때문에 차트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동안 200선 위로 상승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0일선을 안착하는 모습 보고 불타기를 진입을 했지만 비트코인이 약 마이너스 3% 떨어진 것을 보니 갭을 채우러 갈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것 같습니다. 200일선, 21선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방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를 깨지고 내려오게 된다면 위에서 샀던 투자 금액은 일부분 줄여서 퀀트 매매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100일선 기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 자체는 과거에 보시다시피 계속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고 200일선이 깨지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하락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높은 가격에 샀지만 200일선 내려와서 깨지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굳이 미련을 갖지 않고 하방에서 다시 싸게 주면 그만입니다. 월 만기 풋옵션 기준 22만 개가 582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풋월 2개가 590, 580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588 정도에서 밑꼬리를 달고 200이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여기를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저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가 이렇게 보고 있다. 우선 날봉 차트입니다.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저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숏을 좀 들고 있었던 이유는 한 번의 하락 파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10%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200일선 아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방이 많이 눌리고 있을 때, 머니플로우 인덱스와 여러 지표들이 상방에 있을 때는 필연적으로 좀 하락 모멘텀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보시면 여기도 하락하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그런 지표가 나오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하락 파동을 보고 있는데 121선을 뚫고 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이때는 숏 포지션이 아니라 롱 포지션을 일부분 들고 이 기준으로 손절 전략을 해보면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21선 기준으로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트 경우에는 저는 121선만 모아놓은 차트입니다. 빨간색이 1시간 121선인데 여기를 지키면 조금 더 상승 갈 수 있겠다. 만약에 깨지면 필연적으로 여기 4시간, 2시간 봉 121선 까지 갈 수 있겠다. 보통 이걸 깨면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했던 구간도 보시면 필연적으로 여기서 다시 만나러 가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가 만약에 71K, 71.6K 정도 깨지고 열로 그냥 이렇게 하방이 어떻게 보면 68K 다시 저런 구간에 갈 수 있다. 만약에 이 검정색이 끄면 진짜 좋지 않다면 이렇게 이 기준으로 한 6%까지 떨어지는 보면 6% 떨어지죠. 하방 추세니까 현재 그러면 6% 떨어지는 구간 대략 64K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커스텀 차트인데 이 기준을 보시다시피 현재 밴드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라인은 66K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일부 종목도 있죠. 여기서 팔란티어하고 테슬라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140불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 깨졌기 때문에 100까지 열려놓고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팔란티어는 테슬라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펜이 많은 주식, 고평가가 된 주식, PR이 높은 주식들은 이렇게 그냥 상승 모멘텀 탈 때는 PR 신경도 안 씁니다. 하지만 이 횡보를 지나서 하락 추세가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는 PR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 하방이 굉장히 강하게 모멘텀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여기 보시면 갭을 올렸다가 채우고 갔던 부분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지켜지지 못한다면 조금 더 큰 하방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또 이게 저가 매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킨다면 개인적으로는 데드캣 바운스 정도 125
요번에 125를 지켰죠.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이 정도. 그러면 100K에서 사서 20%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팔람티어 주주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트렌드 라인을 보시면 제가 그려놨던 이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구간을 한번 조금 더 나눠보자면 중간 구간, 여기 100K가 되는 거죠. 만약에 100K도 깨지게 된다면 그 기준이 한 80K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는 보겠습니다. 저도 테슬라를 이제는 600불 간다, 시총 2조 달러까지 목표로 하고 투자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손절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넘어섰기 때문에, 특히 또 검정색 라인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 보면 엄청난 장기 상승 추세에 중단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저는 손절을 치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기준은 예전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테슬라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변곡점으로 만든 구간입니다. 만약에 테슬라를 신규 진입을 한다면 300불 정도에서 신규 진입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 변동성이 워낙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장,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200일선 아래에 있다고 가정하고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면 고점 대비 정말 60%, 70%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70% 빠지는 구간은 진짜 엄청난 저점입니다. 여기까지 보지는 않고 있고요. 보통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에서 50%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점 대비 40%가 1차 매수, 50%가 2차 매수라고 했을 때 300불, 250불, 그 다음에 고점 대비 60%, 200불, 300, 250, 200불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0불 1차 매수를 들어간다 칩시다. 1000만원 들어가고 만약에 이 250불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1000만원을 들어가면 평단가가 이 중간보다 약간 아래 가격대에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여기 같은 경우에까지 나오게 된다면 22년 12월 30일 최저점 찍었던 구간이죠. 거기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2천만원 들어가게 된다면 나의 평단가는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220불 정도 될 건데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나스닥이 상승한다면 테슬라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500불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대략 다시 400불 라인까지 온다면 약 70% 기대 수익률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별 주식은 진짜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해보시면 아십니다. 저도 테슬라를 5년 동안 물려 있다가 여기 구간에서 거의 다 팔고 나가다가 새로 진입을 했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죠. 조금 떨어졌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평단가를 낮추는 분할 매수를 접근하신다면 높은 확률로 수익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 RSI도 역대급 저점에다가 체크를 해냈습니다. 이 정도 오게 된다면 저는 이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다 한에서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도 아직 구간이 남아있죠. 그리고 RSI가 현재 50 근처에 와 있는데 여기를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기도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기가 아마 대략 300불 근처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주봉 RSI도 살짝 깨고 내려왔으니까 과매도 영역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보면 현재 거의 바닥입니다. 여태껏 이런 바닥을 찍었던 적이 없습니다. 현재 데이터 보면 단기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일단 롱을 태웠던 이유는 TGA 잔고가 지난주 목요일에 감소하는 모습이 보고 일시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관점 때문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준 자산은 이게 증가를 했습니다. TGA 잔고만 줄어들었다. 만약 여기 반등하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다시 200일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제 200일선 무너지면 21선조차가 무너지면 다시 이 하락 추세를 라고 바라보고 그냥 이 퀀텀 매매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의 퀀텀 매매가 저는 이제 속수를 했었지만 현재 약 4개월 정도 했죠. 약 2만 불 수익을 냈네요.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 MT 통화량은 계속 늘고 있고 연준의 자산도 늘고 있다. 5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바닥
구간이죠. 연준 자산이 과연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준 자산이 줄어드는 시점이 이제 완전 불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TGA 잔고가 줄어들고 연준 자산은 계속 늘어난다면 이 TGA 잔고를 보시고 하단 구간에 왔을 때는 일시적인 고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6시쯤에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단기 물량 같은 거는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잘 대응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